안녕하세요. 안명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성폭력에 관한 것인데 제가 하도 성폭력이 무거운 주제라 신사의 품격과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면 신사의 품격이란 과연 어떤 품격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시킨 부분은 이 성폭력의 가해자는 99%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95%가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품격, 남성의 인격, 신사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 남성은 우선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다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몸이 언제나 남성보다 작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이런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가 일쑤죠. 또한 거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이 신체의 다름 때문에 오는 폭력, 이런 폭행, 성폭행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약자들을 구제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10조와 11조, 30조 그리고 34조, 36조에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이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성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어떠한 말을 하냐면 우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모두 국가로부터 보호할 권리도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요.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여성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미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만 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성폭력은 사실 다른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은 그야말로 정신적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아주 완전히 한 사람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강력범죄 성폭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가정폭력도 그렇고 성매매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모든 광의의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심 언어랄까? 이것은 여성의 인권이 바로 그 중앙에 있다는 거죠.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행동이고 폭력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국제결혼에서 인신매매형 결혼,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부분들이 다 이 여성폭력 범죄의 아주 정말 흉악한 범죄 중에 범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폭행의 우리 추세, 사회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는가를 과거 10년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력, 이 정신적 살인인 이 성폭력, 성폭행이 일어난 이 횟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경향을 보면 점점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성폭력 발생은 물론이려니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발생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발생 건수하고 검거, 이거를 가장 최근에 2012년까지의 그 검거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태까지는 한 7% 정도만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신고 건수가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 2012년에는 우리가 한 12% 우리가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의 상담 건수를 보시죠. 여기는 14만 건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한 숫자가 사실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정신적 살인인 이 성폭력을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성폭력 피해자 피해 지원센터인데요. 이거는 한 3가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그리고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여성 모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학교폭력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아동여성센터는 역시 성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진짜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아동 성폭력의 왜 이렇게 중대한 이슈가 될 거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동의 성폭력에는요, 아동이라는 약자 중에 약자가 있고요. 성이 있고 폭력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5조에는 아동 성폭력의 정의를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교 시도,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어린이에게 만지게 하는 행위인데요. 사실은 어떤 성희롱도 여기에 다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아동은 13세 미만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편의상 13세 미만으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이고요.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자, 성폭력의 한번 발생률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 자화상을 한번 보시죠. 성폭력 발생률 2010년 한국 전체 인구 10만 명당 8.6건이었습니다. OECD 주요 비교 국가에 비해서 정말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2, 3분의 1건의 성폭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2, 3분의 1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17만에서 25만 건의 발생 건수가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신고율은 15%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부 폭력률은요 50%가 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우리 이번에 한번 가정의 달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동 성폭력에 관한 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여러 사건은 신문에 나서 알게 된 것이고요. 2, 3분의 1 나이에 있는 이 모든 여성 혹은 남성도 피해자가 한 5%가 됩니다. 그러한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정말 삶을 펑폐화시키는 이 정신적 살인인 이 성폭력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남성의 입장에서 제가 신사의 품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딸과 내 어머니, 내 누이, 내 가족이라면 과연 이러한 성폭력을 자행하시겠습니까? 이 사고의 이승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2011년 12월 호였던 한겨레 20일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거기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성 앞에만 서면 이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한 번 더 아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아주 기사였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신사의 품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결함을 내가 지키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품위를 갖기로 선택할 때 이 성폭력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것은 모두 피해자의 인권, 인간의 인권, 여성의 인권 이 부분을 우리는 중심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해결의 방향은 예방형 그리고 맞춤형 통합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방이란 딱 한마디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1차 예방은 아예 생기기도 전에 막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처치를 해주는 것이죠. 제3차 예방은 완전히 회복까지 되는 재활까지를 말합니다. 1차 예방에 대한 것은 근원적인 예방인데요. 교육을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안전의식도 고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치기, 커다랗게 소리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후루라기를 쓸 수도 있고 사이렌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호신술 이런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또 학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리고 또 안전장치를 우리가 사회 곳곳에 있다면 이것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 추적장치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옷에 브로치나 단추 이런 것에 우리가 안전 사이렌이나 구급장치를
것들을 한다면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1차 예방만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예방책이 되고 근절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차원에서 우리의 환경 변형을 통해서 CCTV, 가로등을 아주 환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범죄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안전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감시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고요. 공동체 감시체계가 해서 스마트 폴리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금 더 깊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폴리스를 이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 커뮤니티 폴리스를 가동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조기 발견은 아무래도 성폭력 피해 아동을 바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팀 스피릿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초기부터 여기 말하는 피해자, 그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성폭력 대응 기동대라고 해서 SALT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팀 스피릿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중앙센터가 가동이 돼야 되겠죠. 3차 예방에 대한 재활 이야기도 SALT를 이용하고 스탠바이, 상시 대개 체계 구축을 하는 그러한 체계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피해자, 각각의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그 치료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 스피릿을 갖고 가야 될 건데 통합, 통섭, 융합형으로 민, 관, 사, 학, 산, 종교, 문화가 모두 합심해서 공동체의 체계를 갖고 우리는 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되고 근절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요. 성폭력 응급 키트입니다. 이것도 이미 2000년대에 만들어져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키트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품격을, 신사의 품격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랑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은 사랑이 교육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 생명, 인성교육, 사랑학 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수태에서 우리 천국에 가는 날까지 모두 사랑이 넘실대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비겁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은 그를 영웅으로 만든다. 결국 신사의 품격은 사랑으로 사실은 배양되고 양육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고 학위를 가져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 그리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영혼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사랑으로 그야말로 재활되고 이 사회가 그야말로 성폭력의 모든 폭력이 근절되는, 사랑이 넘실되는 또 하나의 사회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